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챕터 25, 26, 27입니다. 25에서 하드 프로블럼, 26에서 그래피컬 인터페이스, 챕터 27에서 임프루빙 솔루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드 프로블럼이라고 하면 NP 하드, 즉 폴리노미얼 타임 내에서 디터미니스틱하게 솔루션을 찾기 어려운 NP 하드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챕터 26에서는 그래피컬 인터페이스인데 특히 GUI 관련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챕터 27은 Improving Speed에 관련된 것이어서 성능 개선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챕터 26의 GUI하고 챕터 27의 성능 부분 관련해서는요. GUI 부분은 이 책이 발간된 이후에 여러 변화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기술의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책의 내용만 요약하는 정도로 하고 GUI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일단 생략을 할까 합니다. 챕터 27에서 스피드에 관련된 것도 이 책이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코드에 대해서 라인 바이 라인 설명하는 것들은 생략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챕터 25에 NP 하드 문제에 대한 시뮬레이션 정도를 좀 다루고요. 나머지는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로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챕터 25의 하드 프로블럼에 대한 것인데요. 목차상으로 보면 크게 세 개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Solving hard problem 해서 Non-deterministic problem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언급이 간단하게 있고요. 그리고 몬테카를로 메소드에 대한 얘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보충으로 Simulated Annealing 기법에 대한 얘기. 그래서 크게 봐서는 서론의 얘기를 제외한다면 몬테카를로 메소드와 Simulated Annealing 두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Solving hard problem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몇 가지를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드 프로블럼이라고 하면 문제의 난이도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하드 프로블럼이라고 하면 컴퓨테이셔널 로드, 계산의 복잡도, 연산량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컴퓨터 기종마다 차이가 있고 프로그램 따라 차이가 있고요. 컴퓨터 기종이라고 해도 그 안에 운영 체제의 문제가 있고 또 하드웨어 그 자체, CPU의 문제, IO의 문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을 얘기하는 것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들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먼저 O 노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O 노테이션은 알파벳의 대문자 O를 얘기를 하고요. 이 안에 괄호 안에다가 여러 가지 그 노테이션을 주죠. 또는 이제 뭐 오메가 노테이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O 노테이션을 많이 쓰는데 이 얘기는 O 안에 N 또는 O of 자, 숫자 색깔 좀 바꿔볼까요? O of N, O of N 제곱 플러스 EN 뭐 이런 식으로요. 그 이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메가 노테이션도 있고 이런 노테이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이제 O 노테이션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O 노테이션이라는 것은 옵티마이제이션 레벨 뭐 이 정도를 표현하는 것인데 예컨대 N이라고 하면 데이터의 개수 적용되는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서 리니어하게 연산량이 늘어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5만 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의 속도하고 10만 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의 속도가 두 배 정확히 두 배 늘어날 때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이런 수식을 준다면 n이 늘어날 때마다 어떤 수준으로 연산량이 늘어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컴퓨테이션 성능을 얘기할 때 오노테이션을 많이 쓰고요. 주로 이제 상한선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한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월스트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뭐 미니멈 케이스, 그다음에 평균치 등등 여러 척도가 있습니다만 대략 우선 그런 정도 소개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잡도를 얘기하는 또 다른 지표가 여기 나와 있는 P, NP, NP hard, 뭐 NP complete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P, NP, NP hard 등등에서 얘기하는 P는 폴리노미얼 타임을 얘기합니다. 일정한 비례.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O 노테이션에 따라서 어떤 비례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 시간이 소요되는 속에서 P 같으면 그 폴리노미얼 타임 내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정확하게 해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easy 솔루션을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NP, NP 하드로 들어가서는 이게 전부 N자는 non-deterministic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폴리노미얼 타임 내에서도 디터미니스틱한 솔루션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N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NP를 넓게 보면 NP 안에 그 중에 일부는 폴리노미얼 내에서 아주 용이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NP 그 자체
P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디터미니스틱한 솔루션을 찾을 수가 없는 문제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와 별개로 NP-hard가 있습니다. NP-hard는 NP와 같이 디터미니스틱한 솔루션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난이도로 봐서 결과가 나와도 그것들을 verify,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NP-har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NP-complete는 NP이면서 동시에 NP-hard인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지금 말씀드린 개념이 서로 다소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이 개념적인 얘기이고요. 그래서 대략 여기서는 그 정도로 소개를 드리고요. 다음 얘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NP-hard, 즉 NP-complete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NP-hard요. 즉 폴리노미얼 타입 내에서 디터미니스틱하게 해를 구할 수 없고 동시에 해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베리파이 할 수 없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해답 중에 하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디터미니스틱한 솔루션을 가질 수 없을 때 우리가 추정치를 구할 수밖에 없죠. 그 추정치를 구한다고 할 때 애널리티컬 솔루션이 아니고 무언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즉 모의 실험을 통해서 또는 반복 실행을 통해서 추정치, 근사값을 가져가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PNP, NP-hard 그리고 NP-complete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NP-hard 프로블럼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 교재에서 NP-hard 프로블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NP라는 개념 자체가 시뮬레이션과 정확하게 매치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NP-hard 프로블럼 경우에는 어차피 디터미니스틱하게 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할 수밖에 없죠. 이는 마치 그 오일러 포뮬러 있죠? 와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분석적 해를 구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수치 해석의 형식으로요. 뉴메리컬 컴퓨팅의 형식으로 근사값을 가져가겠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문제는 또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이그젝트 솔루션과 휴리스틱 솔루션, 이그젝트 알고리즘과 휴리스틱 알고리즘과도 관련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그젝트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옵티멀 솔루션을 가지는 알고리즘이고요. 여기는 이제 뭐 선형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셀렉션, 인서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반면에 휴리스틱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옵티멀 대신에 옵티멀에 충분히 가까운 값을 에스티메이트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예컨대 로컬 서치, 지네틱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은 프로블럼 인디펜던트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몬테칼로 메소드입니다. 몬테칼로 메소드 중에 우리 교재에서는 여기 4개의 सब섹션으로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심플 몬테칼로 인테그레이션입니다. 여기서 인테그레이션은 적분을 얘기를 하고요. 적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든 것이 예컨대 이런 몬테칼로 기법으로 보통 소개를 할 때 가장 쉽게 소개하는 것이 예컨대 파이의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파이의 값을 어차피 애널리틱하게 구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몬테칼로 방법론을 이용을 한다면 예컨대 한 면이 한 선분이 길이가 1인 사각형을 그리고요. 이 안에 내접한 그런 원을 그린다면 그러면 사각형 전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1 곱하기 1이니까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원의 넓이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파이 r 제곱이겠죠. 그러면 반지름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제곱 곱하기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역으로 도출을 하면 파이는 4 곱하기 전체 포인트 중에 이 서클 안에 들어가는 포인트의 개수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컨대 100개의 랜덤 넘버를 계속 좌표를 찍어요. X축과 Y축에 대한 좌표를 랜덤하게 100개를 찍으면 그 중에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의 개수 이것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파이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100개 대신에 만약에 1000개나 10,000개를 하면 계산은 좀 더 계산량은 많아지겠지만 훨씬 더 근사한 값들을 가져가겠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몬테카를로 기법에 의거한 인테그레이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펑션 미니마이제이션의 예도 잠깐 들고 있는데 로젠브로크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개의 변수를 가진 2D 펑션이죠. 여기서 미니멈 값을 찾는 것이 과제인데 자, 이 경우에 디터미니스틱하게 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몬테카를로 기법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는 대표적으로 이제 몬테카를로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도 소개를 하면서 실습 코드로 제시하고 있죠.
Traveling Sales Problem, 보통 이제 TSP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도시를 방문할 때 겹치지 않으면서 최단거리를 방문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NP-하드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예컨대 파일을 계산한다거나 또는 로젠버그 테스트를 한다거나 또는 이런 TSP에 대한 솔루션을 구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NP-하드에 속하고 이런 경우에 유력한 대안이 시뮬레이션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몇 가지 보충을 하도록 하죠. 몬테카를로 메소드에 대한 것인데요. 먼저 샘플링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샘플링이라는 것은 복잡한 분포가 있을 때 직접적인 표본 추출이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직접 표본 추출을 한다기보다는, 왜냐하면 분포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때 랜덤하게 추출한 표본을 처리함으로써 이를 대신하려는 것이 이제 표본 추출, 샘플링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복잡한 분포에서 직접 표본 추출이 어려울 때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리젝션 샘플링이 있고요. 또는 뭐 이런 방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 랜덤 샘플링을 전제로 얘기를 합니다. 결국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바이어스 프리한 그런 샘플링으로서 랜덤 샘플링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분석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분포가 아주 복잡한 경우, 우리가 보통 무슨 뭐 T분포나 카이스퀘어 분포 등등을 얘기하지만 아주 복잡한 분포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미 알고 있는 소위 well-known probability로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추출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가 되죠. 리젝션 샘플링은 이렇게 샘플링을 하되 이 직접 데이터로부터 샘플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성을 맺을 수 있는 어떤 다른 분포를 제시를 합니다. 예컨대 뭐 정규분포라고 하죠. 정규분포를 하나 만들고요. 다만 이때의 정규분포가 우리 분석 대상이 되는 이런 빨간색 데이터 분포를 모두 커버하는, 포괄하는 그런 정규분포를 하나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정규분포에서 랜덤하게 샘플을 계속 추출하면서 대신에 이 안에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를 반복 처리를 하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타겟 분포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accept하고,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reject하는 이런 것을 리젝션 샘플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 앞에서 보았던, 이것도 대표적인 리젝션 샘플링이라고 할 수 있죠. 예컨대 파이 계산을 했는데 파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원의 조건을 제시를 하고요. 파이 r제곱입니다. 그리고 그 원을 포괄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외접하는 선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 사각형 경우에 x축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y축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x와 y의 x의 랜덤 값, y의 랜덤 값을 계속 동시에 추출해서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은 accept하고 이 원 바깥에 나가는 것은 reject하는 방식으로 원의 넓이를 구하고 원의 넓이로부터 파이 값을 구했죠. 대표적인 리젝션 샘플링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복잡한 분포, 예컨대 지금 이런 것입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의 분포를 우리가 알고 싶은데 그것들을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여러 개의 가우시안으로 나누어서 그것들의 합계로 구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시뮬레이션 방법으로는 몬테카를로 방법에서 accept 리젝션 샘플링을 이용하면 이것들을 전체를 커버하는 어떤 분포를 잡고, 그리고 랜덤 샘플에서 이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리젝트하고, 이 안에 포함될 경우, 이 안에 들어올 경우에 이제 accept하는 방법, 이것들 얘기하죠. 반면에 임포턴트 샘플링 같은 경우는 원래의 분포와 별개의 다른 프로포설 디스트리뷰션을 이용을 하는데, 표본을 추출한 후에 이들 모두를 accept하되 다만 타겟 디스트리뷰션에 근접한 그런 표본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중치를 약화시키는 그런 방식을 이용하는 것은 이제 임포턴트 샘플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시뮬레이션의 대표격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서는 항상 랜덤 샘플링을 하고 랜덤 샘플링의 결과를 리젝션 억셉트 할 것이냐 아니면 임포턴트 샘플링 할 것이냐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서는 문제가 아주 복잡하거나 앞에서 봤던 디터미니스틱 솔루션을 찾기 어려울 경우에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뉴메리컬 리절트를 추정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렇게 랜덤하게 계속 샘플링을 할 때 이 샘플 각각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서로 독립적인 것들을 전제로 진행을 하죠. 반면에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서 한 걸음 나아간 MCMC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 마르콥 체인을 결합시킨 겁니다. 그래서 MCMC라고 하면 마르콥 체인 몬테카를로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랜덤 샘플링을 진행을 하면서 샘플 간은 완전한 인디펜던스가 아니고 서로 디펜던트 관계에 있다는 것들을 전제로 할 때 우리 전에 봤듯이 마르콥 체인에서는 한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죠. 이게 이제 이렇게 시퀀셜 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단계에서 서로 이렇게 교환되거나 뭐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갈 때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 적용을 했었죠. 이것들처럼 샘플링을 할 때마다 첫 번째 샘플, 그 다음 샘플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예컨대 두 번째 샘플은 그 앞에 샘플 결과에 의거해서 그걸 기준으로 그 다음 샘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컨대 지금 여기서 어떤 샘플링을 해서 그 안에 들어오는 억셉턴스 리전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샘플링하는 것은 완전히 랜덤 샘플링이 아니라 그 결과 억셉트된 것들을 중심에 놓고 그것들을 평균으로 놓고 새로운 분포로 샘플링 나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혀 인디펜던트한 랜덤 샘플링, 그 다음에 서로 디펜던트한 또는 코릴레이티드, 오토 코릴레이티드입니다. 오토 코릴레이티드 랜덤 샘플링에 의거하는 것이 MCMC이고요.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과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온 것이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인데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은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에 의거한 프로포절 디스트리뷰션이 시메트릭한 것을 전제로 할 때 이때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입니다. 반면에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에서는 디테일드 밸런스라는 개념에 의거해서 어시메트릭한 것들도 가능하도록, 즉 한 번 샘플링한 다음에 그 다음 샘플링으로 넘어갈 때 앞에 샘플링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 다음 샘플링이 이어지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 진행되지만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에서는 만약에 이것이 거꾸로 진행됐다면 이때도 동일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메트릭 해야 되지만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에서는 시메트릭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디테일드 밸런스라는 것, 이것은 수식이 좀 겹쳤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배포된 슬라이드에는 좀 고치겠습니다. 이런 리버서빌리티 조건을 디테일드 밸런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에서는 이러한 디테일드 밸런스를 조건으로 해서 그래서 그 어시메트릭한 것들도 용인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때 억셉턴스 레이쇼는 여기 제시된 이런 수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깁스 샘플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깁스 샘플링은 앞에서까지는 전부 유니베리어트입니다. 즉 샘플링 변수가 하나일 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깁스 샘플링은 멀티베리어트 디스트리뷰션일 때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X축과 Y축 두 개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딘가로 근접해 나가는 수렴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깁스 샘플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 프로블럼.py이고요. 여기서는 필요한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쭉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파티클 시뮬레이션에 대한 파티클 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에 대한 수행이 가능한지를 보기 위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환경 점검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몬테카를로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니폼 -1부터 1 사이에서 랜덤 샘플링을 하겠다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넘버 오브 스텝만큼 반복하죠. 그래서 테스트 펑션, 유저가 테스트 펑션을 지정을 하면 그 함수에 대해서 미니마이즈 되는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포인트를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억셉트 할 것인가 이고요. 계속 스와핑 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이런 몬테카를로를 통해서 베스트 밸류와 베스트 포인트를 찾아 나가는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et route length는 distance 데이터가 있을 때 그때 그로부터 distance를, 즉 두 개의 CT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계산은 사실은 계산이라기보다는 딕셔너리 들어오면 딕셔너리에서 해당되는 것들을 추출해서 딕셔너리에서 키를 갖고 디스턴스를 끄집어내는 그런 작업이죠. 자, 그 다음에 트래블링 세일즈맨에서는 디스턴스 데이터와 그 다음에 CT 그리고 넘스텝이 오면 NPR이니까요. 직접 계산할 수는 없지만 최단 경로를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모든 도시를 방문하되 최단 거리의 방문 경로가 어떤지를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calc city distances 함수는 함수 이름에서 보다시피 도시 간의 두 개의 도시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다만 이때는 거리가 일반 유클리드 거리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받는 데이터가 코디네이트 딕셔너리입니다. 그래서 위도와 경도 값을 받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거리 계산을 하는 것인데요. 이때 서로 다른 겹치지 않도록 하는 우리 전에 했던 것과 비슷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i에 대한 범위, 그 다음에 j에 대한 범위, 근데 i와 j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위도와 경도를 받으면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거리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구가 원이기 때문에 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평면상의 거리와는 달리 이런 공식을 이용했죠. 자, 그래서 거리를 반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럼을 처리하되 시뮬레이티드 어닝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스텝으로 근접해 나가지만 또 작은 확률로는 그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지는 것들도 체크해보는 뭐 그런 예이죠. 그래서 그런 시뮬레이티드 어닝 방식에 의해서 베스트 디스턴스와 베스트 라이트를 찾는 그런 예이고요. 다음에 시뮬레이티드 어닝을 구현하는 그런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캠 파티클, 자, 그리고 다음에 캠 파티클 다이내믹스 함수인데 여기서는 파티클 다이내믹스를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만 몇 가지 간단한 내역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각화 부분이 있는데 시각화 부분은 뒷부분에서요 QT 등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파이썬 버전 3.10에서는 썩 적합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별개의 파일로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수정을 해서 그래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get rotation matrix 함수는 우리 전에 로테이션 함수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삼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if have qt일 경우에 cam view라는 클래스를 갖고 그리고 시각화하는 그런 예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프로그램 코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쭉 그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더블 언더 네임 이퀄 더블 언더 메인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수행을 하는데 여기서 또 수행을 하겠네요. 그래서 몬테칼로 인테그레이션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적분의 의미 또는 파이 계산 뭐 이런 것들과 유사한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몬테칼로 펑션 미니마이제이션인데 유니폼 함수로부터 랜덤 샘플링을 했을 때 펑션 미니마이즈 하는 예이고요. 그리고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인데 마르코프 체인에 의해서 미니마이즈 하는 예이고요. 그 다음에 몬테칼로 미니마이즈를 하는데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를 가지고 이용하는 겁니다. MCMC인데 양쪽이 시메트리카라는 전제 조건을 약화시켜서 어시메트릭일 때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각 도시별 위도 경도 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calc 디스턴스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트래블링 세일즈맨 함수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에서 결과를 보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래블링 세일즈맨 솔버인데 이번엔 시뮬레이티드 어닝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펑션 미니마이제이션 바로 by 시뮬레이티드 어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if have qt라면 시각화를 해달라는 건데 그것들은 별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드프럼스를 진행을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위부터 보시면 자, 그래서 보시면 하드프럼스.py에서 몬테카를로 인테그레이션에 의한 파이 계산이 되죠.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반복 숫자를 늘려나가면 훨씬 더 정확해지겠죠. 그 다음에 몬테칼로 펑션 미니마이제이션의 유니폼 함수를 이용한 것, 그 다음에 몬테칼로 펑션 미니마이제이션인데 마르코프 체인에 의한 것, 펑션 미니마이제이션에서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를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트래블링 세일즈맨 솔버에서 마크업 체인 수압을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DSP인데 시뮬레이티드 언링을 이용하는 것, 각각마다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클 다이내믹스에 대한 것인데 우선은 수치상으로 이렇게 텍스트상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GUI 부분,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부분들은 별개의 파일로 수정을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래스는 같은 클래스를 이용하는데, 그런데 환경에 맞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했고, 이 부분은 그냥 수행 결과만 보여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결과를 보니 볼까요? 잠깐만요. 이걸 보는 게 낫겠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종의 아로마틱 링 같은 것들이 보이긴 합니다. 우리 규정과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수정하면 아마도 근사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 부분 주비터 노트북을 통해서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포트하고 그리고 환경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함수는요, 메트로폴리스 스타일의 몬테칼로 옵티마이제이션 함수이고요. 실제로 하는 일은 그 테스트 펑크라고 유저가 제공하는 펑션에 대해서 n 디멘셔널 컨티뉴어스 스페이스 상에서 최소값을 찾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 지금 이 부분에서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즉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 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캔디딧 값을 찾아냈습니다. 즉 앞에서 지정된 초기값 지정된 것들을 가지고요, 노멀 분포로부터 테스트 포인트를 찾아내고 그 테스트 포인트를 입력 변수로 주었던 사용자가 지정한 어떤 함수에 적용해서 그 값이 어떤지를 봤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메트로폴리스 크라이테리어를 적용했고요. 이거는 즉 이 계산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여태까지 베스트 값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변수에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해당되는 사항을 출력하죠. 그래서 반복할 때마다 그 결과값이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수행하고요. 이번에는 몬테칼로 인테그레이션 하는 내용입니다. 10만 번 반복하는데요. 유니폼 -1부터 플러스 1, -1.0부터 플러스 1.0까지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 이내인 것들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값을 계산하도록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함수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설명드리기보다는 밑에 비교하는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수행하는 내용이고요. 위에 몬테칼로 함수와 그리고 메트로폴리스를 비교한다면 내용상은 거의 흡사하지만 타겟 분포와 프로포절 분포 그리고 억셉턴스 레이쇼 등등이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에서는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시메트릭 하다고 말씀드렸죠. 시메트릭 뿐만 아니라 시메트릭 이외 어시메트릭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에서는 몬테칼로와 유사하지만 확률 로직을 좀 명확히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내용을 지금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get route length입니다. 그래서 거리 계산을 하는 것인데 거리 계산은 각각의 값들을 합해 나가는 방식으로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가 구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직접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수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traveling salesman sim anil 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보면 simulated annealing의 로직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작은 단위로 하지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죠. 실제로 적용하는 예를 보면 지금 각 도시의 위도경도 데이터를 받고 그것 가지고 calculate city distance, get route length 위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하지만 여기 한 셀에 그냥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보면 이렇게 수행이 됐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예쁘게 꾸미면 꾸밀 수 있겠지만 지금 그냥 이렇게 자, 이 부분은 좀 더 뭐 계산 결과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할까요? 자, 그래서 수행시키면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자, 다음으로 굴링 커브에 대한 시각화를 한번 시도해봤고요. 간단한 설명을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리로부터 리옹까지의 거리 계산 예를 들어봤습니다. 앞에서 제가 위도경도만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지구가 구 형태이다 보니까 직접 유클리드 거리 계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먼저 CT 간의 위도경도 값을 프로즌 T로 프로즌 세트로 잡았고요. 그리고 그 키를 가지고 디스턴스 매트릭스에서 각각마다 거리를 누적한 다음에 그것들을 각각마다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그것들을 반복해서 합산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이고요. 그 이해가 좀 더 자,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로 CT 간의 거리 계산하는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펑션 미니마이제이션 한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펑션 미니마이즈 하는 것인 자, 다음으로 펑션 미니마이제이션인데요. 몬테카를로 펑션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예입니다. 그래서 반복해 가면서 값을 비교해서 그래서 펑션 미니마이제이션을 처리를 했죠. 여기서는 지금 테스트 펑션을 따로 주고 테스트 펑션에 대해서 펑션 미니마이제이션을 적용하는 예입니다. 자, 이번에는 말콥 체인에 의해서 펑션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예이고요.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몬테카를로에서 사실상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기법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함수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래블링 세일즈맨 함수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건 앞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city 코디네이트가 주어졌을 때 계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캘크 디스턴스에서 앞에서 계산했던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에서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을 적용시킨 예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지금 최적 해로 시뮬레이션 결과 근사값으로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NPR이기 때문에 이 값은 완전한 최저값은 아닙니다.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펑션 미니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적용시키는 예이고요. 그 다음에 케미컬 파티클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되지만 시각화에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맨 뒤쪽 부분은 지금 현재의 환경을 검토하는 그런 모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어떤 환경, 지금 현재 저희 환경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챕터 25를 마치고요. 이어서 챕터 26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차로는 GUI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 그 다음에 GUI 예제로서 TK 인터와 Qt에 대한 얘기, 대표적으로 두 개의 GUI용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버전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요. 간단히 살펴보고 그냥 수행 예시를 보는 정도로 넘어갈까 합니다. 자, 잭 목차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표에서는 2025년 현재요.
상태에서의 그 GUI용 라이브러리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PyQt가 있고요. PyQt에서 지금 현재 버전은 Qt6까지 나와 있지만 PyQt5도 꽤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Qt라는 백엔드 엔진을 이용하고요. 이 C++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API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용하고 있죠. GPL은 대표적인 오픈소스 라이센스인데 그 이외에 이제 커머셜 라이센스도 적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인기가 높다고 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TK-인터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가 파이썬을 설치하면 디폴트로 설치되어 있고요. 또 Qt보다는 훨씬 더 간명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개 이외에도 우리 교재에서도 잠깐 소개하고 있는데 파이사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흔히 많이 쓰이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1, 2번 정도가 제일 퍼퓰러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파이사이드 뿐만 아니라 밑에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간혹 보시면 이제 WX 파이썬 같은 것도 현재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은 계속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봐서는 백엔드의 Qt나 TK나 또는 오픈GL 정도가 대표적인 백엔드이고요. 이제 이런 백엔드 엔진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파이썬의 버전이 달라지면서 여러 가지로 또 진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코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실시를 할까 합니다. V2는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수행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로드에서 예컨대 샘플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열고 그리고 여기서 트랜슬레이트를 넣으면 트랜슬레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GC 컨텐츠를 계산해달라. 그 다음에 find substring 해서 여기에서 예컨대 CGTA를 찾아달라 라고 하니까 지금 이 안에서 5번 출연하고 있다 정도를 좀 볼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GUI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챕터 27을 보도록 하죠. 챕터 27에서는 속도 개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일반적인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두 가지 기법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병렬 처리에 대한 얘기고요. 다른 하나는 여러 가지 외부 모듈들을 이용하는 얘기입니다. 병렬 처리에서는 데이터 큐를 이용하는 방법과 멀티프로세싱이라는 모듈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라이팅 패스터 모듈에서는 다른 GSM의 C나 C++ 같은 이런 모듈들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현재의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좀 나누어 봤습니다. 자, 먼저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는 벡터라이제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numPy로 되어 있는데 벡터라이제이션이란 루프 대신에 프로그램 언어에서 갖고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루프 대신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인데요. 반드시 numPy만을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랭귀지 레이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랭귀지 레이어라고 하면 C나 C++, 포트란 같은 그런 언어 레벨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라이브러리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예컨대 numpy나 또는 pytorch나 또는 tensorflow 뭐 이런 등등의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것들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블라스나 MKL 같은 그런 수학과 관련된 그런 라이브러리들도 있습니다. 또는 SIMD라고 해서 하드웨어 레벨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여기에 SIMD를 포함시키는 게 낫겠네요. 그 다음에 컴파일러 레벨에서 예컨대 GCC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LLVM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벡터라이제이션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져서 좀 줄이면 JIT 컴파일링이 있습니다. JIT 컴파일링은 인터프리트 시키지만 실제로 머신 코드로 컴파일 되는 것은 직접 수행되기 직전에 컴파일을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인터프리터로 바이트 코드로 만들어지지만 그것들을 바로바로
그 실행 가능한 컴파일드 코드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상태에서 실행시키면 그때 컴파일을 해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넘바라든지 사이선이 있는데 상당히 유력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방법이죠. 그 다음에 멀티스레딩이나 멀티프로세싱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프로그램의 일부 모듈들을 C나 C++ 포트란으로 직접 개발할 때 파이썬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C나 C++ 개발을 하고 그것들을 파이썬에서 호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서 나와 있는 패러렐리즘 관련해서는 멀티프로세싱 모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큐를 만든 다음에 데이터 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나누어서 numPy를 이용한다, C를 이용한다, 사이선을 이용한다, 뭐 이런 또 C 타입스라는 것을 이용한다. 이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앞에서 말씀드린 좀 이런 네이티브 코드를 이용하는 것 여기에 속하고요. 그 이외에 추가되는 사항들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말씀드린 것들의 예제를 한번 나열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speedy.py가 있는데 이것을 저는 애초에 나와 있는 코드를 현행 우리 환경에 맞도록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사항은 우리 speedy.py에는 메인 블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이것들을 메인 하나에다가 통합했고요. 그 다음에 멀티프로세싱.풀을 프로세스 풀 엑시큐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로깅도 그냥 프린트 문을 썼었지만 로깅.info라는 모듈이 로깅 모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스폰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리소스 관리할 때 요즘 저 위드문을 많이 이용을 하죠. 컨텍스트 매니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그 fstring이라든지 함수를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스피디 버전 2를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해서 수행 속도가 개선된다는 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이 실행 숫자는 나와 있는 이 수행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각자의 PC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런 정도로 마치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교재의 내용을 소개하는 순서가 전부 마무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 교재의 내용이 충실하려다 보니까 주로 이제 코드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좀 설명이 불충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 부분들은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